첫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장파울리 원정을 승리하며 연패에서 벗어났다. 라이프치히와 마인츠 등 순위 경쟁팀들에게 연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했었는데 이번 시즌 득점왕에 도전하는 마르무시가 중요한 결승골을 넣었다. 연패 탈출은 물론 3위 유지를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괴체와 에키티케, 크나우프 등 공격적인 자원들을 대거 투입한 효과를 봤다. 프라이부르크는 홀슈타인을 잡고 챔스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원정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에 그치고 있지만 글라드바흐와 볼프스, 홀슈타인 등을 연파하며 홈에서 많은 승점을 따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챔스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 경기는 난적을 만나기에 에게슈타인이 중원에 라인을 내리며 수비 위주로 임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본다. 헬러와 그리포, 그레고리치가 스리톱으로 나서 역습으로 기회를 노릴 프라이부르크도 분명 한방이 있는 팀이다. 그러나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이 아쉬운 것도 맞다. 슈키리와 라르손이 공격 전개에 신경쓰며 기회를 볼 것이고 마르무시가 문전 침투로 원정팀 수비를 넘어설 프랑크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메넨글라트 바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프스는 모하메드 아무라의 결승골로 호펜하임을 잡았다. 휴식기 이전 프라이부르크와 도르트문트 등에 연패하며 순위가 하락했었는데 후반기 출발이 좋다. 피지컬에 강점이 있는 센터백 쿨리에라키스와 바브로 등이 골키퍼 앞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했고 아놀트의 존재감도 대단했다. 토마스와 요나스 빈등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미끼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 글라드바흐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미넨에 분패했다. 전반 상대를 무득점으로 막아냈고 후반에도 접전을 이어갔는데 케인에게 통안의 결승골을 내줬다. 그래도 이타쿠라와 엘베디, 스켈리 등 최종 수비가 쉽게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독일 국대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클레인디엔스트의 경기력도 시즌 내내 안정적이기에 상위권 추격을 노린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살리려는 볼프스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서며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요나스 빈과 아무라, 토마스가 나설 스리톱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연패를 피하기 위해 샌더와 바이글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임할 글라드바흐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홈팀 역시 클레인디엔스트와 플레를 앞세워 역습에 나설 글라드바흐에 대비한 수비적인 대처가 필요하기에 공격의 기여를 계속 올리기 어렵고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우디네세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이자 이태리 국대 공격수인 레테기의 결장, 공백이 크게 느껴진 경기였는데 루크먼과 대 케텔라에르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좋은 위치에서 볼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나폴리에 내준 1위 자리를 찾아오지 못했고 이번 라이벌전 승리가 간절한 상황이다. 유벤투스 역시 직전 경기에서 중위권 팀인 토리노 상대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토리노 더비 라이벌을 맞아 좋은 기회를 수차례 만들었고 1디지의 골이 나왔지만 결장한 블라호비치의 공백으로 인해 마무리가 아쉬웠다. 쿠프 마이너스와 곤잘레스 등 최정상급 이선 자원이 있긴 하지만 웨아와 은방굴라 등이 블라호비치를 대체하긴 어려웠다. 접전을 본다. 아탈란타가 최근 원정 연전에서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여전히 리그에서 유벤투스를 제외하면 가장 길게 무패를 이어가는 팀이고 홈에 이점도 있다. 단 레테기 이탈로 인해 스트라이커 자리가 아쉽기에 가티와 칼루루, 사보나 등이 수비 라인에 나설 유벤투스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랭스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랭스는 하부 리그 팀을 잡고 32강에 올라왔다. 그러나 32강부터 리그 우승을 노리는 강호를 상대하게 됐다. 홈 경기력이 좋은 팀이기에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긴 부담이 크다. 나카무라와 이토 주냐 등 일본 국대 듀오가 역습 상황에서 돌파를 앞세워 기회를 노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네시와 아탄 가나 등 볼란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는 수비적 운영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모나코는 슈퍼컵에서 라이벌인 파리의 패에 준우승에 그쳤기에 이번 프랑스컵 대회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에도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고 정상적인 베스트 11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스트라이커인 발로군과 윙어인 디아타 등이 부상 중이지만 그들을 제외하면 핵심 자원 중에 결장자가 없고 벤세기르와 아클리오체, 엠볼로 등이 공격을 이끌 수 있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랭스가 무네시의 수비 보호 아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 할 것이다. 홈의 이점도 무시하긴 어렵다. 그러나 자카리아와 미나미노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엠볼로가 특유의 문전 침투로 기회를 골로 연결할 모나코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엄청난 페이스로 승점을 쓸어 담으며 3위로 올라섰다. 2위인 아스날과 같은 승점이고
리버풀과도 승점 차가 6점에 불과하기에 10여 년 전 레스터가 이뤄낸 동화 같은 우승에 도전 중이다. 워드 프라우스와 앤더슨, 아원이 등 타 팀이었다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선수들이 벤치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설 정도로 스쿼드에 강점이 있고 특히 윌리엄스와 미렌코비치, 아이나 등이 버티는 수비가 안정적이다.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맨유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2위권 팀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리그컵 준결승 1차전에서는 토트넘에 패하며 시즌 트래블 달성의 위기를 맞았다. 2차전 홈 경기가 있기에 여전히 결승 진출 가능성은 높지만 최근 다소 삐걱거렸다.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인 모하메드 살라를 필두로 디아즈와 누네스 등 강력한 공격진이 건재하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노팅엄은 리그에서 토트넘과 브렌트포드, 빌라드 등을 연파하며 최고의 현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공격진을 가동할 리버풀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소보슬라이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흐라벤 베우와 메갈리스터가 중원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살라가 윌리엄스의 강력한 대인 방어를 개인 능력으로 이겨낼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릴 OS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리그 2위 팀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파리 생제르맹과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아드리앙 라비오와 호이비에르 등 파리에 뒤지지 않는 중원이 안정적이고 리그왕 최고의 윙어로 떠오른 그린우드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단, 이른 시기에 난적을 상대하는 어려움은 있고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무파이와 와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인 문전 침투를 할 것이고 라비오와 롱지에가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다. 릴은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 모나코 등 리그 상강을 위협하는 팀이다. 리그왕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조나단 데이빗이 있고 하랄손과 카벨라 등 전성기 기간을 구가하는 이선 공격진도 위력적이다. 그러나 32강부터 마르세유를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공격적으로 나서긴 어렵다. 안드레와 무카우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위주로 버티기에 임할 수 있다. 접전을 본다. 마르세유가 라이벌 상대로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릴은 디아키테와 구드먼슨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있고 슈발리의 키퍼가 확실한 세이브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안드레가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전념할 릴 이 90분 동안 승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